자, 우리가 그 이산화물 변수했을 때 그 이산화물 변수에서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거 하고, 어쨌든 통계 단원에서 핵심은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산화물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지? 표 만들어서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했었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게 일단은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었던 게 저번 시간에 이항 분포.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물 변수에서 조금 특별하게 다루는 분포거든. 근데 이걸 했었고,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일단 저번 시간에 다룬 게 이산화물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일반적인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지. 확률 계산하는 식. 저번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곡선. 그래서 그 곡선이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될 수 있게? 얘가 확률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최소한의 조건은 1번 x축 위에만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전체 넓이의 총합은 뭐가 돼야 돼?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된다. 왜냐면 얘는 확률의 총합이랑 같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었잖아. 그럼 원래는 얘로 한다라고 하면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구해 이런 말은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평균 구해, 분산 구해라는 건 안 나오고 그냥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확률 밀도 함수의 작용 요건을 물어보거나 이게 다야. 왜냐면 이게 평균으로 분산 구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뭘로 넘어오냐면 이거는 안 가고 바로 정규 분포로 넘어와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조금 특별하게 다루는 함수가 정규 분포거든. 얘는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거의 수능에서 우리가 통계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정규 분포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배울 건데 일단은 거기에 그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일단 이 식을 외우진 않을 거야.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는 뭐다?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 함수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냥 저걸 알려줘. 그래서 저 함수식이 이렇게 생겨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부르거든. 여기서 우리가 얘는 그 표준 편차 쓸 때 쓰는 그 시그마고 여기에 파이는 3.1415 그거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m은 평균이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알파벳이 딱 하나 있는 거지. 이과생들만 배우는 이것도 숫자예요. 이과생들은 자연상수라고 해서 얘도 숫자로 배우는데 일단 우리 문과에서는 그런 걸 안 배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자 이게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항분포는 기호를 어떻게? B라고 표시했지. B라고 표시하고 여기 앞에는 뭐 했지? 총 검증 횟수 총 내가 반복한 시행 횟수 내가 총 조사한 사람의 수 이걸 썼었던 거고 여기 뒤에 쓰는 얘는 한 번의 시행에서의 발생 확률을 이렇게 표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정규분포도 줄여서 표기를 하거든. 정규분포 노멀에 n을 따와서 우리가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이야. 평균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얘는 시그마가 우리가 줄여서 쓰면 표준편차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얘는 분산이야. 분산. 근데 분산인데 보통은 우리가 쓸 때 만약에 분산이 9다 그럼 여기 9라고 써도 되거든. 근데 보통은 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분산도 눈에 보이고 표준편차도 굳이 계산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거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표준편차가 눈에 보이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산이 5다 그럼 루트 5의 제곱으로 통상적으로는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제곱 형태로 표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를 5라고 쓴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완전제곱 형태로 표현해서 많이 써. 그러면 정규분포를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보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이 파이라는 숫자를 누군가는 와서 5라고 읽고 누군가는 10이라고 읽지 않잖아. 누구한테 파이를 줘도 다 3.14592 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는 고정돼 있는 숫자. 얘도 우리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도 고정돼 있는 숫자.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의 이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얘랑 얘는 아니라는 거야. 얘랑 얘는 고정된 숫자니까. 그럼 얘 모양은 어쨌든 뭐 이 값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겠지. 이게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도 뭐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바뀔 거야. 그래서 이 곡선의 모양이 얘랑 이 m이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라는 숫자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다 기호화 시키는 거야, 수학에서는.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렇게 한다. 그럼 선생님, 위에는 fx식은 어떻게 하나 외우나요? 외우지 않아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fx식은 몰라도 되는데 제 그림은 알고 있어야 돼.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우리는 못 그려. 고등학생 수준에서 스스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뭐 미분에서 극값 찾아서 못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그냥 그림으로 배워. 그래서 쟤를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와. 종 모양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정규분포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정규분포 곡선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서 얘는 종 모양으로 나오거든. 근데 종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x 빼기 m의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도 다 숫자니까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균이 10이라고 치자. 그럼 저기가 x 빼기 10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x에다가 9 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x에 10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겠죠. 마치 이차함수처럼. 그러니까 9 넣고 10을 넣었을 때 얘 값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표준편차 시그마도 값이 고정돼 있다라고 치면 시그마가 고정돼 있다라고 치면 얘는 다 숫자. 다 숫자고 여기만 바뀌는데 여기 x만 바뀌는데 만약에 평균이 10이면 9 넣었을 때 10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겠지. 그 다음에 내가 8 넣었을 때랑 12 넣었을 때 값이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x는 10, 얘가 평균 1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림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니네 모르겠지만 2.7 대략 얼마 이렇게 되거든. 근데 대략 그냥 2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1보다 큰 숫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위에도 여기도 고정되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얘가 m이 10일 때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치면 자, 얘는 뭘 쓰는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빼버리면 자, 2에 x 빼기 10승의 제곱 나누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역수를 쓰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수값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커지면 분모가 따라서 커질 거고 그럼 분수는 작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수는 커지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을 때 분수는 제일 크겠죠.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이 완전 제곱식이 제일 작을 때는 대칭축 10이지 10. x가 10일 때 이게 제일 작아. 근데 분모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럼 분수는 제일 큰 거지. 그래서 x는 10에서 최대값을 가지면서 좌우 대칭이 되는 종 모양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대충 저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대충 감만 아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안 물어봐.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이 곡선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곡선을 정리를 해보면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m이라 정규분포를 내가 따른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이 특징을 알고 있는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야?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에서 대칭이다. 종 모양으로 나타나고 당연히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여기는 여기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돼. 얘는 점근선이야. X축이 점근선이라서 X축이랑 띄워놓되 약간 여기 양쪽 옆으로 갈수록 X축이랑 다가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붙이면 안 돼, X축이랑. 자, 어쨌든 얘가 전체 면적은 당연히 확률의 합이니까 당연히 1이다. 이거는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이에요. 정규분포의 곡선의 특징은 이거지.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2번, 3번은 모든 확률 밀도함수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고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은 이거예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평균에서 제일 높이 그려지는 종 모양의 형태로 그려진다. 그래서 정규분포 나오면 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거거든. 그래서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니네는 이 M을 보고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밑에 그림을 이렇게 3개 그려놨잖아. 여기 그림을 3개 그려놓으면 자, A의 평균을 내가 각각의 평균을 MA 그 다음에 MB, MC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래 우리가 이거를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종 모양의 한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A의 평균이랑 M의 평균은 똑같죠. B의 평균은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A의 평균이랑 B의 평균은 같다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죠. 이거 뭐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C의 평균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C의 평균은 더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비교할 거냐면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할 거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는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할 건데 자, 표준 편차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분산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분산이 작으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과연 분산이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에 선생님이 이산확률 변수할 때 한번 써줬는데 분산이 작을수록 어차피 클수록은 반대말이니까 뭐 반대를 의미하겠죠. 분산이 작다라는 거는 분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요. 분산의 정의 하면 한글로 이게 떠올라야 돼.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다. 이게 분산의 정의고 분산 계산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말로도 쓸 줄 알아야 돼. 평균 제곱을 뺀다. 이게 계산식. 분산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그럼 분산이 작다라는 거는 이게 작다라는 거야. 편차 제곱한 게 작다라는 거거든. 근데 편차 제곱한 게 작다라는 건데 그러면 편차라는 거는 뭐냐? 편차라는 거는 내 점수에서 평균 뺀 게 편차라는 거야. 개인들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이 작대. 무슨 소리야?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평균 분산이 작을수록 이 각각의 개인들의 값들이 비슷비슷하다. 각각의 값들이 비슷비슷하다. 그 비슷비슷하다라는 건 말 좀 이상하잖아.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는 통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분산이 작을수록 값들은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한 걸 줄여서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값이 작다라는 거니까 각각 개인들의 값들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 자, 값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 값들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라는 거야. 평균 주위에 몰려 있을수록 분산이 작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 그림에다가 비교를 해볼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얘가 면적의 확률이야. 면적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면적의 확률이면 종 모양이 이렇게 작게, 낮게 그려질 수도 있고 평균이라고 치고 하나는 종 모양이 이렇게 우뚝 솟아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잖아.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얘는 값들이 넓게 퍼져 있어. 평균에서 가까이 있는 애, 멀리 있는 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게 고르다라는 뜻이 아니야. 이를 언어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얘가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거는 평균이랑 비슷하네.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평균 주위에 곡선이 우뚝 솟았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평균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1cm씩 잡아서 면적을 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면적을 구했을 때 얘 면적이 당연히 크겠지. 그럼 얘 면적이 크다라는 거는 여기 확률값이 크다라는 거지. 확률값은 전체 인원수분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쓰는데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인원수는 똑같을 거고, 여기 확률, 면적이 크다, 확률이 크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간들이 많다, 인원수가 많다. 평균 주위에 많이 몰려있다는 거야. 그럼 값들이 평균 주위에 몰려있으면 값들이 얘네가 이 값이 평균 주위에 몰려있다는 거는 얘가 평균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값이. 그럼 평균이랑 비슷하니까 편차가 줄어들 거고, 편차가 줄어들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지. 제 말이 있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평균에서 종이 우뚝 솟을수록 분산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헷갈리면 안 돼. 평균에서 종이 우뚝 솟을수록 평균 주위의 확률이 평균 주위의 면적이 커지고 확률이 커지고 거기에 인원수가 많아지고 평균이랑 비슷한 인간들이 많다라는 거고, 평균이랑 비슷한 인간이 많다라는 거는 편차가 작다라는 거야. 평균과의 차이가 작아진다라는 거니까 얘는 편차가 작아서 분산이 작아진다. 자, 그래서 이 세 그룹의 각각의 표준 편차를 선생님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C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높이가 같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를 비교를 하면 시그마 B랑 표준 편차는 얘가 정규분포 곡선에서 표준 편차는 뭘로 확인해? 평균 주위에 이 종 모양의 높이로 확인하시면 돼요. 평균에서 곡선의 정규분포 곡선의 높이, 평균에서 누가 높이 그려지냐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랑 C는 평균에서 높이가 똑같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평균에서 높이가 낮지. 평균에서 높이가 낮으면 평균 주위의 면적이 작고, 평균 주위의 확률이 작고, 평균 주위의 인간들이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랑 비슷한 값들이 적다라는 거지. 그럼 값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난리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편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평균에서 곡선의 높이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분산은 어떻다? 작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로 가서 문제 6번을 보세요. 자, 5페이지 문제 6번. 세반의 수학 점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대요. 학생 수는 다 똑같이 35명이랍니다. 자, A, B, C. 자,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어디에 더 많냐? 그 면적을 확인하시면 돼. 확률이 커야지.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는 똑같잖아. 그럼 확률이 커야지. 인원수가 많으면 확률이 크겠지. 확률이 크다라는 거는 곡선과의 면적이 넓다라는 거거든. 그럼 B랑 C,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곡선이 두 개가, 잘 봐. 얘가 이 B 곡선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B가 이렇게 되고 곡선 C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얘는 정근선이라서 점점 다가가는 거거든. 갑자기 뒤에 가서 얘가 확 올라오진 않아.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흰색의 전체 면적과 녹색의 전체 면적이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전체 면적은 다 1이어야 돼. 확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정규 분포가 둘이 만나고 있으면 반드시 역전, 크로스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녹색 전체 면적이랑 흰색의 전체 면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둘이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B가 우뚝 솟아있으면 교점 지나면 B가 밑으로 꺼져야 돼. 얘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곡선이 얘가 이렇게. 그래서 높낮이가 다른 두 정규 분포는 무조건 크로스합니다. 하나가 주구장창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전체 면적이 안 맞아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녹색이 B죠. 그럼 80점 오른쪽의 면적이 흰색이 더 면적이 크겠지. 흰색의 면적이 크죠? 그럼 흰색이 C거든. 그럼 C의 인원수가 더 많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반 학생들이 B반 학생들 보고 고르다. 주어를 잘 봐야 돼. A반이 A랑 B를 비교합니다. A랑 B. A가 더 고르냐라는 거. 수학에서 통계에서 고르다라는 거는 뭐다? 분산이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분산이 작냐. 정규 분포에서는 여기 곡선의 평균에서 곡선의 높이가 우뚝 솟을수록 뭐하다? 분산이 작다. 솟을수록 분산이 작은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더 고르냐? 고르다라는 거는 비슷비슷하냐는 거야. 골고루 있다가 아니야. 그냥 해석 착각하면 안 돼. 뭔가 그림상으로 얘가 고른 느낌이 줘서 얘는 막 값들이 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가 고른 느낌이 들어서 얘를 고르시면 안 돼.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지금 뭐 그림 고르는 게 아니잖아. 통계에서 우리가 더 고르다라는 건 고르다 이퀄 값들이 비슷비슷하다. 뭐랑? 값들이 평균과 비슷비슷한 거야. 자, 평균과 비슷비슷하면 편차가 작기 때문에 분산이 작다라는 거고, 정규 분포에서 분산이 작은 거는 어떻게? 높이가 높은 거를 고르셔야 돼요. 평균에서 높이가 높은 거. 그럼 둘 중에 누가 높이가 더 높아? B가 높이가 더 높지. 그럼 B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해야 돼. A가 더 고른 게 아니라 B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해야 돼. 고르다 이퀄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는 편차가 작다, 분산이 작다. 평균에서 우뚝 솟아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는 읽어봐봐. C랑 B를 비교하는데 여기에 뭐 원적으로 나왔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누가 더 잘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말 그대로 평균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한 명씩 다 대조할 수는 없지. 두 반이 평균적으로 누가 더 잘해 라고 물어봤는데 B랑 C를 봤더니 평균이 똑같잖아. 맞아? 그럼 평균적으로 누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평균적으로는 둘이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D급번도 틀렸습니다. 자, 거기 앞 페이지에 문제 4번 보세요. 두 문제만 보고 하시죠. 자, 문제 4번 보면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조금 전에 자, 이렇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우리는 이 식을 몰라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X축을 그려놓고 확률 변수가 X니까 종 모양을 대충 그린다고 그래. 높이를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 우리가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높이가 정해지거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위로 세워서 그리는 거야. 더 위로. 근데 이 표준 편차를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이로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죠. 맞아?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하라고 하면 두 개를 비교해서 그릴 수는 있지만 이 하나의 높이를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종 모양 그려놓고 가운데 땡땡땡에서 M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정규분포 나오면 자, 그러면
거기 밑에 4번 한번 그려봐. X축 그리고 X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종 모양 그림을 그리고 이제 Y축을 그리지 마. Y축을. 네. 그냥 X축만 그려서 확률변수 X니까 소문자 X로 바꿔치기 해서 쓰고 종 모양 그려서 가운데 7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물어봤지. X의 확률이니까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뭐가 되게 하라네? 최대가 되게 하라네? 면적이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인데 얘도 몰라 얘도 몰라. 하지만 뭐가 일정해요? 구간 폭이 일정. 내가 구해야 되는 가로 길이가 일정해. 야, 이건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가로 길이가 6이야. 여기서 가로 길이 6 잡아서 면적했을 때 제일 크려면 당연히 평균으로 좌우 대칭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여기 길이가 6되게 잡는 것보다 좌우 대칭으로 왼쪽에 3, 오른쪽에 3 해서 이렇게 길이가 6되게 잡는 게 면적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6되게 잡으면 여기가 3칸, 그 다음에 여기가 3칸이니까 7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10이고 7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가면 4죠. 그러면 이게 4고 이게 10인 거야. 얘가 t 플러스 2가 10이어야 돼요. t의 값은 8이에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곡선 이해만 하면 문제 되게 쉬워. 뭐 계산하고 이런 것도 거의 많지도 않고. 5페이지에 문제 5번 곡선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시그마가 저를 딱 보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 다 전개해서 써. 땡땡땡 쓰지 말고 1부터 7까지 7번 다 대입해서 써보세요.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1을 잡아볼까? 여기 4라고 잡았으면 1은 4보다 왼쪽에 있죠. 자, 그래서 얘가 1 왼쪽의 확률이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색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은 4에서 3칸 떨어져 있는 거거든, 왼쪽으로. 얘가 특징이 좌우 대칭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3칸 간 데랑 먼저 비교를 했다. 7.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는 똑같죠. 맞아? 자, 그래서 1의 왼쪽이랑 얘는 7의 오른쪽이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x가 a 이하일 확률이랑 x가 여기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라는 거야. 여기 가운데. 자, 그래서 얘가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의 확률이랑 오른쪽의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a라고 치면 m이고 여기 a라고 치면 자, 여기가 똑같은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 얘랑 얘 가운데가 m이니까 a랑 네모의 가운데가 m입니다.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내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확률이 같다. 정규분포에서. 그러면 a와 b의 한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평균이 만들어져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크
말 그대로 좌우 대칭이야. 좌우 확률이 같다. 왼쪽 얘는 작다. 오른쪽 크다. 왼쪽 오른쪽 확률이 같으려면 A와 B의 가운데가 평균이어야 돼. 왼쪽 오른쪽 확률이 같으려면 A와 B의 가운데가 평균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 옆에 6이 있겠죠. 2와 6의 가운데가 4니까. 그래서 얘는 6의 오른쪽 확률이랑 같습니다. 그럼 얘는 5의 오른쪽 확률이랑 같겠죠. 자, 얘는 뭐야? 얘는 한 가운데잖아. 평균이잖아. 전체 면적이 1이라니까. 그럼 여기 4 왼쪽은 딱 정확하게 절반이니까 얘는 값이 2분의 1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더하면 뭐가 돼? 7 왼쪽 7 오른쪽 더하면 전체 아니야? 전체? 그래서 얘는 7 왼쪽이랑 7 오른쪽 더하면 전체 확률의 1. 그래서 얘 더하면 1, 이렇게 더하면 1, 이렇게 더하면 1. 답은 3 플러스 2분의